안녕하세요. 뉴욕 약국의 데니 언니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왔고요. 뉴욕에서 약대를 나와 현재 뉴욕 소재의 병원에서 6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병원 약국 내 주사약 조제하는 곳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요. 12월에 코비드 백신이 나온 후에는 간간히 백신 관리 및 백신 주사기를 만드는 데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어려웠던 약국 관련 정보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약대 생활이라던가 취직에 대한 대화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처음 영상이니까 가장 논란의 중심인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코비드 환자를 케어하는 의료 직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미 12월 22일 날 1차 접종 그리고 1월 11일 날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뉴욕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와 차이점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할 거고요. 코비드 백신을 피하셔야 하는 경우 제가 이 논란의 백신을 먼저 맞기로 결정한 이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백신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니까요. 처음에 살짝 지루해도 끝까지 봐주세요.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군데 제약 회사에서 코비드 백신을 만드는데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정식으로 승인이 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장 빨리 백신을 만들고 3차 임상실험까지 끝낸 두 제약회사 바이오텍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는 12월에 Emergency Use Authorization 한마디로 응급 사용 승인 권한을 받았습니다. 기존 백신과는 다른 새로운 mRNA의 방식이라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사실 이 방식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월등히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르스나 사스 때 기존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데까지 22개월에서 2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백신이 더 이상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죠. 이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mRNA 기법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고 모더나 같은 경우 63일 만에 임상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 백신들이 큰 문제를 띠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올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 쪽 약들도 mRNA 기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은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입니다. 바이오텍 화이자, 앞으로 줄여서 화이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입니다. 임상실험에서 두 백신 다 90% 이상의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6살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는 응급 사용 승인 권한을 받았고요. 95% 정도의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8살 이상의 성인에게 접종할 수 있는 응급 사용 승인 권한으로 94.1%의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정도 차이면 두 백신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뉴욕의 수요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겠지만 일단 화이자의 경우 유통이 영하 섭씨 8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섭씨 25에서 15도 사이에서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mRNA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유통 후에도 녹이는 방법, 주사기로 옮기는 과정 등등에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유통이 쉽지 않다 보니 며칠 전에는 백신이 동이 나서 1차 접종 예약하신 분들이 캔슬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원활해진다고 해도 본인이 가서 직접 어떤 백신을 맞고 싶다고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둘 다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올 백신 중에는 얀센이 한 번 접종이고요. 나머지는 적어도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첫 번째 접종 이후 3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요. 모더나는 4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다만 상황상 정확히 3주 혹은 4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4일 전부터 42일 후 전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가능하면 화이자는 3주 후, 모더나는 4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셔야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화이자는 첫 번째 접종일로부터 17일부터 42일 후 전까지, 그리고 모더나는 첫 번째 접종으로부터 24일 후부터 42일 후 전까지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보험에 관한 건데요. 뉴욕에서는 코비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코비드 백신 자체는 나라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펀드가 있어서 거기서 백신 접종 비용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돈은 없습니다. 접종을 하시려는 시점에 본인이 맞는 순번이기만 하시다면 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접종을 해주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여부 관련 없이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순번에 예약하시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각한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코비드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PEG 혹은 폴리솔베이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접종 후에 4시간 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두 번째 접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으러 가면 그쪽에서 먼저 물어볼 거예요. 질문사항에 있습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어떤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그쪽에서 맞아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여부를 알려주실 거고요. 백신을 맞은 모든 분들은 백신 접종 후에 적어도 15분 동안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료진의 관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평소에 심하신 분들은 적어도 30분 동안 관찰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비드 백신에 가장 자주 있는 후유증은 아무래도 알레르기 반응이라서요.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14일 전후로 다른 백신을 맞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독감 예방 주사 포함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앓고 계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90일 사이에 이름도 어려운 단일 클론 항체나 코밸러센트 플라즈마를 코비드 치료제로 받았을 경우인데요. 이거는 코비드가 많이 심하셔서 혹시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셨다라고 해도 받으셨을 확률은 굉장히 적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맞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주치의와 상담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코비드 백신 말고 다른 백신이나 주사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 대부분은 괜찮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주치의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임신을 하셨거나 수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현재로서 미국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에 따르면 임신을 했거나 수유를 하고 있어도 본인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찝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임신한 상태에서 코비드에 걸렸을 경우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상황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코비드가 걸릴 확률이 높은 직업군이나 아니면 상황이 그렇다면 코비드에 걸렸을 경우와 백신을 맞았을 경우, 이 두 경우를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도 대화를 좀 해 보시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병원에서는 임산부들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CDC 보건부에 의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후유증은 주사 맞은 곳의 통증과 부어오름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적으로는 발열, 피로, 오한, 두통입니다. 첫 번째 접종 후보다 두 번째 접종 후에 더 후유증이 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접종 이후에는 맞은 곳이 살짝 아픈 정도였는데요. 두 번째 접종 후에는 약 16시간 후쯤부터 슬슬
오한이 오기 시작해서 피로 등 약간 독감 증세 같은 증상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타이레놀을 먹으면 버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제 주위에 많이들 맞았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나서는 별로 큰 증세가 없었고요. 두 번째 맞고 나서는 그 다음날 일을 못 오거나 아니면은 살짝 미열 정도의 증세가 많이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참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혹은 모츠린, 평소에 드시는 진통제를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작년에 에드빌 종류의 진통제를 먹으면 코비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서 타이레놀이 동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대로 된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서 보건부도 이제는 에드빌이나 모츠린도 먹어도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타이레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레놀 드세요. 하지만 타이레놀은 하루에 3g 이상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3g 가까이 드셨거나 아니면 알레르기나 기타 타이레놀을 드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에드빌이나 모츠린 종류를 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임상실험 결과 백신으로 코비드 감염을 95%까지 막을 수는 있다고는 하나 걸릴 확률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을 맞은 후 약 10일에서 14일 정도가 되어야 임상실험 결과 같은 95% 정도의 효율성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는 코비드가 걸리더라도 심하게 걸리지 않는 대신에 전염을 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스터디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를 쓰시고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백신을 맞기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엔 제 개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직업군에 소속이 되어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될 확률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택에 일하는 곳 중에 하나가 항암센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됐을 경우에 이미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결국 백신을 맞는 편이 코비드에 감염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는 대부분 보건부와 출판되어 있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백신에 관한 정보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더 많이 댓글에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뉴욕 약국 데니 언니였습니다. 건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접종